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오늘 하루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뉴스에서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죠. 저도 아침에 하는 일과 중 하나가 감사일기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해요. 이제 먼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이제 근육이 이완되면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가진 것에 이제 감사하게 되면서 현재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부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문법은 뭐뭐 하다 보면입니다. 앞에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뒤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얼굴을 봤더니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네.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문법이 어렵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친구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쉬워질 거예요. 힘내세요. 네. 꾸준히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쉬워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꾸준히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또 다른 친구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랑 지내다 보면, 이제 싸울 때도 있어요. 항상 사이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지요. 네, 빨리 화해하시길 바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줬네요.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릴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다 보면 뭐뭐 하게 돼요. 뭐뭐 할 때도 있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다음 배울 표현은 김치를 담그다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선생님, 김치 어떻게 만들어요? 김치 어떻게 요리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물론 이제 김치 레시피를 물어보는구나라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표현은 김치를 담그다입니다. 이제 김치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용기에 보관을 해서 숙성이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용기에 담아두는 이 특성 때문에 김치를 담그다라고 쓰는데요.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람미 씨, 깍두기 담그는 법 알아요? 아니요. 제가 김치를 담궈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좀 부끄럽지만 저는 네, 김치를 담궈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엄마가 어떻게 담그는지 보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혼자 담궈 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네, 좀 부끄럽긴 해요. 네. 하지만 다음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울 표현은 몸둘 바를 모르겠다입니다. 감정이 극대화되면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지켜야 되지만 내가 몸을 빨리 어딘가에 숨기고 싶고 이럴 때가 있는데, 너무 고맙거나 아니면 너무 미안하거나 민망하거나 부끄럽거나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쓰였는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영이라는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네, 이번 여행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여러 나라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어. 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나라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신나고 뭐 흥미롭고 기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민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아,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영 씨는 마음씨도 착한데 똑똑하고 일까지 잘하네요. 너무 칭찬을 해주면 네,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쓸 수 있어요. 너무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감사하는 일들을 종이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다 보면 내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일상 속에서 고마운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내 삶이 풍부하고 충만하다고 느껴져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 나에게 오늘은 웬일인지 고마운 일들이 더 많은 하루였다.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 나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지인들,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김치를 담궈 택배를 보내준 엄마, 아빠. 이렇게 고마운 일들이 충분히 흘러 넘쳤는데 오후 늦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일본에 사는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선물을 보내준 것이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게 되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